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지역은 밤부터 태풍의 강풍 반경 내에 들면서 내일 오전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당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30에서 100mm 안팎이 예상되며 바다에서는 5에서 10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어제 하루 동안 1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음압병상도 포화 상태에 달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남부초등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건 지난주 토요일. 이들 형제는 바로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부모도 검사를 받았지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미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48시간 이후 받은 재검에서 결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판정 내리는 기준도 안 되고 양성으로 판정 내리는 기준도 안 돼서 다시 그 미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째 되는 날 검사를 다시 채취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앞서 코로나19에 걸린 외할머니에 이어 온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춘천시는 서울 강남의 한 보험회사를 출퇴근한 이들 부모가 지난 22일 강원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효자동에 사는 부부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에서는 철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기도 포천 4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또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려했던 음압병상 부족이 현실이 됐습니다. 도내 71개 음압병상은 모두 다 찼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시설을 볼색 중이지만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생활치료시설이 말 그대로 간이 병원입니다. 의자라든가 인력, 또 행정인력뿐만 아니고 간호, 또 의사까지 다 확보가 돼야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일단 알아봐야 되고. 이 때문에 일단 강원대병원과 원주, 강릉 속초의료원 등 4개 의료기관에 72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병원 전체를 폐쇄해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는 코호트 격리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자택에서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만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는데요. 본격적인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에선 하루 2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젠 치료할 병상도 없습니다. 원주시는 증세가 약하고 자택 내에서 격리가 가능한 확진자 20명을 자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도내 병상 가동률은 97%, 원주 의료원에도 5개 병상이 남아있지만 치료가 급한 중증 환자를 위해 남겨뒀습니다. 확진자 수가 병상 수를 뛰어넘자 방역당국은 우선 원주 의료원 응급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기능을 잠시 폐쇄를 하고 그 폐쇄된 부분에다가 저희가 6실 30병상을 코로나 음압치료병상으로 사용할. 여기에 속초의료원과 강원대병원에 42개를 더 확보할 계획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고 여러 갈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증 환자를 체계적으로 돌볼 생활치료센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원주시는 일단 급한 대로 이곳 강원도 자연학습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7, 80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강원도에다가 거기다 하겠다 이런 거를 우리 시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원주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 12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지자체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수십 명이 확진되는 대유행이 도내에서도 본격화된 만큼 보다 발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기던 접경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장병 외출 외박이 또다시 중단돼 지역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유원지와 캠핑장을 폐쇄할 정도로 철저한 방역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서 북부권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양구군.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원주 체육관발 34번 확진자가 양구를 다녀간 뒤 난리가 났습니다. 원주 34번 확진자의 부모와 친구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에 있던 양구 주민들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5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양구군 전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4번 환자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 직원이 다 바로 업무 놓고 감염병으로 오죠. 사실상 정신은 이쪽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지난 20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화천군은 아예 외부 관광객과의 접촉거리를 끊고 있습니다. 화천 딴산 유원지와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물놀이하고 오니까 그 코로나 감염이 우려스러워서 일단 잠정 그쪽 유원지는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했던 지난 4월 다시 시작된 군장병 외출 위박도 4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화천과 양구 인제 등 접경 지역은 방역 오류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늦출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택배나 음식 배달 주문이 늘어나 일회용품 사용도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피서객이 급감했는데도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커피숍. 코로나19 사태 이후 테이크아웃 용기는 물론 매장 안 음료잔도 모두 일회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쓰던 이제 컵 같은 거 이제 서로 또 이제 써야 되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피하는 걸.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 코너에도 플라스틱 용기부터 스티로폼까지 온갖 일회용품이 가득합니다. 강릉 지역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산더미처럼 쌓인 폐 플라스틱 사이로 음식 포장 용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8월 25일까지 강릉 지역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6,400톤. 지난해 같은 기간 5,500톤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80%나 줄었지만 재활용 폐기물은 오히려 20%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배달이라든가 택배가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장재라든가 거기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거된 폐 플라스틱 등이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이 담겨있는 채로 배출할 경우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다시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이 전체 배출량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의 매각 단가가 20% 내려가다 보니 갈 곳이 없어 재고가 쌓여만 갑니다. 자칫 재활용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는 만큼 사용을 줄이고 올바르게 배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시가 확진자의 동선을 허용 가능한 선에서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주시는 확진자의 1차 진술에서 나온 동선을 검증하는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는 확진자가 진술한 동선은 모두 해당 업체에 통보한 뒤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 이후 동선 조사까지 최소한 하루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척의 발전소 건설을 허가할 때 해안 침식을 걱정한 관련 행정기관들은 항만시설과 침식 방지 사업을 병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침식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척시는 발전소 건설 허가를 매듭짓지 못해 애태우던 포스파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변 침식을 철저히 방지하고 지역에 이런저런 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맹방 앞바다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이후 발전회사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치면서 모든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석탄부두 설치에 따른 맹방 해변 침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저감을 시키는 것이지 모래가 나가는 것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기관들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항만시설과 침식방지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발전회사가 항만공사를 시작한 건 지난해 2월, 침식방지에 나선 건 올해 5월입니다. 1년 3개월의 시차가 벌어졌고 맹방해변은 올해 들어 심각하게 침식됐습니다. 해수부의 잘못된 업무 수행과 사업자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맹방해변의 해안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해상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해안 침식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회사는 침식방지공사를 일부러 늦춘 건 아니고 삼척시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약속과 다르게 항만공사부터 밀어붙인 발전회사와 감독기관들의 방치 속에 소중한 해변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직권으로 추진하려던 올해 근해어선 감척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감척 사업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올해 근해어선 감척을 중단하고 해당 물량을 내년 감척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형 트롤 5척과 근해 연승 10척 등 5개 업종 45척의 대형 어선을 직권으로 감척할 계획이었습니다. 고성군의 카드형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가 다음 달 출시됩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월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사용 금액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 고성사랑카드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선군도 카드형 아리랑 상품권을 다음 달 안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종이류 상품권과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원주 지역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이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원주 지역의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보건당국의 요구를 수용해 오는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춘천 지역의 연장 여부는 감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학령 인구 감소로 분교장 4곳이 폐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15만 1,118명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내년에는 1,089명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무려 1,308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 좌음 분교장과 동창 분교장, 양양 이모 분교장, 영월 토교 분교장이 폐지되고 삼척 소달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됩니다. 아울러 중등교원 정원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고등학교 38개 학급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한림대학교는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 장학금 지원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7,613명이며 장학금은 16억 원으로 재원은 대학발전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특별 장학금은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 등록금 납입액의 5%를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오는 28일과 9월 3일 2차에 걸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박물관 특구인 영월 지역 공립박물관과 문화체육시설이 다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영월구는 단종 역사관과 별마로 천문대 등 8개 공립박물관과 27개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9월 5일까지 재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사립박물관과 영월군이 위탁한 박물관 14곳에는 휴관을 권고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업소에서 운영 중인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이른바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린 강원 패스포트 가맹업소에 방문한 사람이 앱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을 거쳐 전자스탬프나 NFC 태그로 인증하면 개인과 방문시설에 모두 일정 포인트가 지급되게 됩니다. 지금은 첫 가입 후 인증자에게 커피 쿠폰이 지급되고 있지만 다음 달 하순 이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2,000포인트가 지급돼 방역 물품이나 강원 상품권 구입 등에 차감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